자, 프로그램 한번 마저 짜볼 건데, 자, 단순히 일회성으로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include sd 불타입 좀 끄집어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상수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넉넉하게 잡아도 되는데, 넉넉하게 잡아버리는 순간 이렇게 하면 4000바이트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100점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while문을 돌릴 겁니다. while 자, true. 자, 여기다가 관리하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일단 계속 입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입력할 때까지. 왜냐면 우리는 100을 입력했는데 100 이하로 이제 100 이상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니까 100 이하로 입력할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고, 자,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간 문법인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스캔F 쓰려면 요거 이제 저는 맨날 가져오는 게 귀찮으니까 속성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SDR 검사를 아니오로 체크하세요. 그러면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관리할 숫자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200 입력하면 300 입력해도 400 입력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 입력하면 이제 브레이크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집요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거 이하로 입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 안에서 움직여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숫자를 입력하는 거니까 int i는 0. 그러면 이제 사이즈는 정해져 있겠죠. 자, printf에서 %d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0부터 입력하니까 i 플러스 1이라 쓸까요? 자, 그 다음에 scanf에서 %d. 자, ALR 플러스 i번째. 자, 이건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ALR i번째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소 이동을 하면서 4바이트만큼 이동하는 거죠.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자, printf에서 숫자 출력기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겠죠. 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받고 숫자를 출력하는 것까지 코드를 구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00 입력하고 300 입력하면 통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10개만 써볼까요? 자, 되죠. 깔끔하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얘는 i 플러스 1을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거를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자, 지금 메모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프로그램 로직은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견적이 가능해야지만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메모리 얼마만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비를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다거나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인데 내가 얼마를 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용돈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민 끝에 얼마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아예 왕창 받거나. 그런데 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비용은 뭐다? 최소한의 금액은 용돈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벗어나는 돈은 신용카드를 긁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가 뭐 학생들한테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냥 부모님한테 받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내가 급하게 써야 되는 돈들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제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이거 안 하고 그냥 인트 포인터 AR로 바꿀 겁니다. 자, 구질구질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사이즈 자체가 0 이하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쓸게요. 죄송하지만 1 이상의 값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자, 요건 해줄게요. 왜냐면 1 이하로 이제 0 입력하면 안 되니까. 그쵸? 자, 요것만 해볼까요? 자, 요거, 이거 그래요. 일단 작성하고 해볼게요. 그래요. 요거 하고 합시다. 실행해서, 자, 제가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1 입력하면, 마이너스 2 입력하면 이렇게 되겠죠. 1 입력하면 제대로 되는 거고요. 자, 얘 자체는 8바이트죠. 근데 이제 8바이트 공간이지만 얘는 가리키는 공간은 없죠. 얘는 지금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고객이 100바이트로 입력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100이니까 400바이트를 구해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말록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사이즈 오프 인트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이즈. 자, 그러면 여기다가 AR을 써줘야죠. 그러면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 얘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대신 얘는 어디서 생성된다? 힙에서 메모리 할당이죠. 자, 근데 말록 쓰려면 여러분들이 뭐 있어야 돼요? include에서 std lib.h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록을 쓸 수 있어요. 자, 얘네 4잖아요. 4 곱하기 100이니까 400바이트를 힙에서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지금 메모리를 땡겨온다고요? 자, 메모리라는 공간에서 힙이라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힙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 입력하면 그래 10일 합시다. 10 입력하면 40바이트를 여기서 땡겨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와서 우리가 해당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가능한 거예요? 조금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이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그것만큼만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쵸? 자, 근데 포인터라는 건 어쨌든 뭐예요? 주소만 알면 걔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힙 지역에다가 어디다 만들든 우리가 만약에 이제 400바이트 100을 입력했다? 그럼 400바이트? 그럼 얘가 400개예요. 그러면 400개를 전부 리턴하지 않고 이 400개에서 0번째 요 녀석 주소만 여기다 이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소 여러분들 몇 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주소.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인트 포인터를 통해서 이제 이 배열의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번째 주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00바이트 주소의 시작점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400도 해볼까요? 자, 되죠. 허용이 되죠. 자, 그러면 넉넉하게 7000도 입력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 허용 범위가 있으면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자, 미리 우리가 메모리를 측정해서 적어놓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얘가 더 훨씬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고객이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10명 입력할래. 그러니까 10명 입력하는 거 할래. 그러면 그때 10명만큼 쓰는 거고 20명 입력할래. 20명만큼 쓰는 거고 100명 입력하려면 100명만큼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하면 공간 창출해 줍니까?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죠. 뭐예요? 자, 메모리를 썼으면 얘는 이제 수동 할당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다 썼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풀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공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록을 5번 했다 하면 풀이를 5번, 6번 했다 하면 풀이 6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때 해제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풀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빠른 것 같은데 뭔가 느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때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다 받아놨다가 뭐 안 했어요? 제때 해제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온라인 게임을 했어요. 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 창을 여러분들이 킬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받는대요. 그러면 이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한 8만 개 있대요. 그럼 말록 사용해가지고 아이템 저장 공간을 다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아이템 창 끄면 어때요? 공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을 반납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템 창 킬 때마다 메모리 확보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할당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록이라 해가지고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램이라는 거는 뭐 4기가, 그죠? 그 다음에 뭐 5기가, 5기가 아니네, 8기가.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가. 그 안에서 깎아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뭐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뭘 안 해요?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다 꽉 칠 거야.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 메모리 공간을 꽉 채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들 갑자기 팍 하고 꺼지는 경우 있죠. 바로 그런 경우가 그런 거죠. 뭐 요즘은 거의 드물긴 하지만.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얘가 int main 해가지고 메인 함수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코드를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얘는 정적 할당이죠. 메인 함수 실행하자마자 4바이트짜리 메모리 할당받고 그 다음 메인 함수 끝나면 알아서 날아가고, 얘는 프로그램을 5만 번, 10만 번 실행해도 몇 바이트? 4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적 할당 같은 경우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얼마큼 달라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메모리 자동 반납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나 이거 함수 다 썼어요? 이거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수동이 좋은 걸까요?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자동은 뭐가 편해요? 그냥 말 그대로 자동은 편하죠. 완전 편해요. 여러분 모바일 게임 보면 요즘 대부분 자동 사냥이죠. 그죠? 자동이 편해요. 근데 자동 사냥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 캐릭터 죽어있고 세밀한 컨트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메인 함수 끝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동적 할당으로 사용한다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ARR 이렇게 쓴 거는 얘는 정적 할당이죠. 그죠? 스택에 44, 16바이트짜리 이제 땅이 있는 거고. 근데 처음에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얘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말록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얘도 자기가 가리키는 16바이트짜리 땅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얘는 스택이고 얘는 힙이라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안 된다 했죠?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쨌든 요게 이제 메모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4바이트 줄 수 있지만 얘는 몇 바이트 줘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이즈의 값이 언제? 실행 전이 아니라 실행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것 또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이즈는 어쨌든 요 값이 결정된 실행 후기 때문에 여기에 5가 들어오는 시점은 실행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실행 전에 얘는 메모리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여기다가 자,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죠. 아니, 아까는 얘가 일반 배열일 때는 안 된다 했으면서 왜 얘는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실행 후에 결정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말록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가져오는 걸 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배열처럼 메모리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록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코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바이트 줄 수 있어요? 5, 4, 20? 그러니까 20바이트 줄 수 있겠죠. 그럼 20바이트 시작점을 얘가 가리킬 테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얘를 쓰려면 근데 뭐가 필요해요? 스트링 stdlib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확보 같은 경우는 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int라는 변수에 대해서 견적을 내릴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간을 할당하고 하는 건 이제 누가 하냐면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썼으면 프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메모리 누수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